네, 이제 다시 공유 들어갑니다. 네, 자, 줌에, 아이고. 저는 구글 계정을 쓰고 있으니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면이 줌이 제 게 아니라서 네, 이게 조금 원활히 안 될 수도 있으니 네, 일단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네.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줌에 오시게 되면 회의실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하는 회의실은 네, 내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할 거고 다른 회의는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할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그때 바꿔주는 거는 그 회의실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전반적인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줌에 오셨을 때 지금 본인 프로필 버튼 누르시면 지금 혹시 저처럼 요 로그인이 되면 요 화면이 지금 저처럼 요 화면이 보이세요, 선생님들? 이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네, 요 왼쪽에 개인 프로필 회의 웨비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네, 이 위쪽에서 회의 예약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회의 예약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회의 예약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요 왼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개인 프로필, 회의, 웨비나 이런 메뉴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들어오셨나요? 네. 네, 자 네. 그러면 네, 여기서 프로필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프로필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생님들께서 비디오를 꺼놓는다거나 그럴 때 그 화면에 지금 뭐 이춘하 이렇게 나오는 글씨 대신에 선생님들의 비디오가 보여지게 하고 싶으면 이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프로필 사진은 네, 이 프로필에 오셨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여지는 곳에서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거나 이름을 여기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회의 참가할 때 그때 그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이 기본적인 이름은 여기에서 바꿔놓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놓으시게 되면 네, 여기에서 표시 이름에서 선생님들 이름 바꾸실 수 있고, 예, 여기 반드시 바꾸고 나면 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밑에 뭐 부서라든가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내가 필요한 여기 표시 이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할 이름이라는 거죠. 요것만 바꿔놓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 사진 바꾸실 때는 이 사진이 들어가는 곳에 요 연필 그림 버튼 눌러서 예, 사진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여기 프로필 부분에서는 네, 그 정도까지만 바꾸시면 되고 다른 거는 크게 건드릴 거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요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설정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설정. 설정은 회의실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선생님들 거와 제 거가 기능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거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료와 무료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료라서 기능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은 있는데 저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는 유료와 무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이라는 부분에 들어오셨을 때 보안 부분은 건드리실 거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실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들 대기실 메뉴 보이세요? 네. 대기실 지금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세요? 아니면 비활성화되어 있으세요? 활성화되어 있어요. 비활성화요. 네, 그렇죠.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활성화를 해놓으시게 되면 내가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실을 30분 전에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리 대기실에 대기하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수업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락해서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기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 30분 전에도 들어오고 10분 전에도 들어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미리 30분 전에 회의실은 저기는 들어와 있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아무도 준비를 하려면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실에는 모아 놓았다가 한 10분 전에 한꺼번에 수락을 해주시면 관리하기가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대기실 해보시면 돼요. 이거 해두신 다음에 내가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 회의에 들어가서 대기실을 풀어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으로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기본으로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회의에 가면 지금도 선생님들 대기실을 튕겼다가 나가시는 분들 자꾸 들어오시면 제가 수락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 귀찮으면 제가 이거를 여기서 풀어놓으면 돼요. 근데 이거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풀기가 그래서 안 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실을 사용하는 거 좀 권장을 하고요. 나중에 귀찮다, 매번 수업하다가 이거 신경 쓰인다 그러면 그 수업에서만 그 아까 우리 메뉴 있었습니다. 메뉴 어떤 메뉴가 있는가 하면 요 회의 컨트롤 박스에 보안이라는 곳에 가면 자, 요거 회의 컨트롤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회의 컨트롤 박스에 보면 요 보안이라고 하는 거 제 거 혹시 보이세요, 선생님들? 아니요. 안 보이시죠? 네. 네, 말로만 설명할게요. 보안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 대기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풀어놓으시면 그냥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합니다 라는 곳에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게 되면 클릭하면 암호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했는데도 암호를 넣고 들어오면 번거로우시니까 클릭하신 분들, 링크가 있는 분들은 암호 없이 그냥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활성화되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서로 편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대기실 필요 없고, 네, 자. 쭉 내려오시면 회의에 참가할 때 모든 참가자 마이크 음소거 요거는 활성화 시켜 놓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이게 준비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소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해놓고 들어와서 준비되면 그때 마이크를 켜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선생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팅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놓으시면 관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원사님 혹시 이 자리에서 네, 회의실을 단계별로 만들 수 있나요? 회의실을 단계별로.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소그룹 아니 중그룹 소그룹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요? 네네. 그거 저기 밑에 내려가면 소그룹 회의실을 쓸 건지 말 건지를 해놓으면 쓸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팅창도 사용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참가하신 사람들이 채팅창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채팅이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활성화를 시켜 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참가자와 채팅 가능한 범위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과 공개 채팅과 비공개 채팅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호스트 및 공동 호스트에게만 채팅할 수 있게 해놓을 수도 있고요. 모두에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회들끼리 참가자들끼리 특히나 학생들은 이거를 풀어놓게 되면 지금 저처럼 풀어놓게 되면 개인적으로 1대1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성임 선생님께서 홍일현 선생님께 개인톡 DM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스트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채팅하면서 장난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할 때는 그거를 막아놓는 거예요. 호스트에게만 채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지금 저는 모든 사람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채팅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들께서 우리 채팅창에 보시게 되면 그 수신자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모두에게로 되어 있는데 요거 모두에게라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채팅을 보낼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 메시지인 거죠. 예, 근데 이걸 막아놓게 되면 다이렉트 메시지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호스트의 권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 비공개 채팅도 네,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놨기 때문에 비공개 채팅을 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네트워크가 좀 불안해 갖고 제 소리가 자꾸 끊기죠, 선생님들. 지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회의 진행할 때 채팅했던 내용들이요. 이것도 저장해서 호스트가 저장해서 이거 나중에 관리하고 싶으면 채팅 자동 저장이라는 곳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 나중에 이거 회의 끝나고 종료하면 우리가 요 기록이 다 그 문서라는 폴더 안에 줌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날짜별로 예, 회의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파일로.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 참여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강사들은 이거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거를 알림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빈번하다 그러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세요.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고 그렇게 많이 들락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를 켜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나가거나 들어올 때 누구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이게 알림이 너무 많이 들리게 되면 수업의 그 집중력을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고 나는 쓰겠다 말겠다라는 거를 활성화 비활성화로 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우리 채팅창에서요, 선생님들 채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파일도 올려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파일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올려줄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강의안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채팅창에다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파일을 올리고 말고는 이 회의를 진행하는 참가자가 권한이 있다. 요거 활성화를 시켜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의에서는 이걸 비활성화 시켜 놓게 되면 네, 그 채팅창에서는 그 회의실에서는 네, 이거를 파일들을 공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 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그 이제 회의를 진행한 호스트가 어떻게 세팅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줌의 피드백 보내기 그 다음에 경험 피드백 설문조사표 요거는 아마도 선생님들께는 안 보일 거예요. 요거는 유료 사용자들에게 보일 겁니다. 또는 보여도 활성화를 시켜도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네, 보여도 요거 기능은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공동 호스트. 요 공동 호스트도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거고 유료 사용자들만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설문조사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지금 혹시라도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그 화면에 우리 지금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아래쪽에 안 보였던 그 막대들 보이시죠? 음소거 또는 비디오 중지 이 버튼이 원래는 마우스가 사라지면 안 보였다가 마우스를 갖다 놔야만 보여지잖아요. 그거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해놔 요거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돼요. 회의 컨트롤 도구 모음 항상 표시라는 곳에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마우스가 사라져도 얘가 항상 보입니다. 그러면 네, 메뉴를 선택하기가 좀 편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중에 줌창 표시 이거는 뭐냐면 저 같은 이제 화면을 공유할 때 줌창이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 원래는 이 지금 선생님들의 얼굴이 보이는 이 화면이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이죠. 이 보이는 이유가 네, 저는 줌 화면 공유할 때 줌창을 같이 보여지게끔 얘를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활성화가 되도록 해놓으시면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 비디오, 우리 얼굴을 보여주는 화면을 보면서 공유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네. 자, 그리고 화면 공유는 누가 하게 하겠느냐? 저는 호스트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호스트만 해놨는데 지금 회의실 내에서 제가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별도로 풀지 않으면 네, 요거는 예, 호스트만 권한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은 하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호스트만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그 회의실에서만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푸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래쪽의 메뉴에 보시게 되면 네, 아래쪽 메뉴에 보시게 되면 보안은 지금 선생님들은 게스트로 참여하신 분들은 안 보여요. 호스트에게만 보여요. 그래서 그 보안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네, 그 화면 공유라는 곳에 체크를 해놓게 되면 화면 공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탭은 호스트에게만 보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안이라는 곳에 이런 세팅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주석 기능이요. 아까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때 제가 주석 펜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표시했잖아요. 그 주석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도 네, 요거를 활성화시켜 놔주시면 되고요. 자, 화이트보드는 우리 칠판처럼 화이트보드 판을 꺼내놓고 거기다가 서로 이렇게 글도 쓰고 낙서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거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시면 서로 어떤 뭐 정보, 자 우리 여기다가 글들 남겨봅시다 라고 할 때 그런 것들 공유하실 수 있게 화이트보드 빈 종이학 하나 꺼내놓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활성화시켜 놓았지만 선생님들은 이걸 비활성화시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원격 제어는 뭐냐면 제가 선생님들 컴퓨터를 직접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원격 제어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선생님 컴퓨터를 직접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우스로. 그런데 이거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을 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걸 해주실 텐데 하다 보면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는 파일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강사들 탓을 해버려요. 그래서 화면 공유해서 눈으로 보면서 아까 저처럼 눈으로 보면서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저기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로만 해주시지 직접 본인이 컨트롤 하시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평소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강사 탓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꼭 요 원격 제어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걸로 예,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회의 반응이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네, 요거 활성화시켜서 모든 이미지에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으시게 되면 선생님들 우리 회의 진행하면서 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손 들어 주세요. 또는 네, 우리 진도가 좀 빠르신 분들 체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래쪽에 반응. 선생님들 반응 보이세요? 손들기. 자, 손들기 한번 해 주세요. 손들기. 반응 어디에서 하시나요? 그렇죠. 네네네. 자, 손들기라면 선생님들 이 모니터 화면에 선생님들의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손드신 분들. 네. 자, 손들기는 그 사람이 손을 내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비디오 화면에 손들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손 들었다가 내리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내리라고 해도 꼭 안 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팔 아프니까 빨리 손 내리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네 김은경 선생님 손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자 선생님들 반응 우리 어느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화면에 대고 이렇게 박수를 치시기도 하지만 네 우리 반응으로서 박수를 보내실 수도 있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죠. 우리 서영은 선생님, 최찬양 선생님, 양혜전 선생님, 네, 박수. 네. 자, 요거 반응은 잠깐 보였다가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손들기를 제외한 나머지 반응은 네, 잠깐 보였다가 손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안 내리셔도 돼요. 네.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네,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또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분위기를 굉장히 흐트려 버리는 분들 계세요. 저 사람이 있으면 도저히 이 회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강사, 호스트가 빨리 판단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야 돼요. 강제로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낼 때는 네, 그 사람의 비디오가 있는 곳에 가면 점점점이 나오거든요. 점점점 나오는 곳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대기실 배치가 있어요. 대기실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보냈다가 이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선생님 저 제발 이제 열심히 잘 참여할 테니까 제발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참여시켜 주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참가하도록 허용할 건지 요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만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알으셔야 될 게 회의 참여할 때 사용자가 이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신다거나 아이패드나 갤럭시 TV로 접속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접속하실 때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자, 우리는 이름 가지고 출석 체크도 할 건데 이름을 안 바꾸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오셔갖고 깜빡하고 이름을 못 바꾸면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게끔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보시게 되면 네, 어떤 거를 활성화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는 필요 없어 그러시면 안 하시면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소외실 아까 질문하셨던 소외실도요. 소외실도 요거 사용하겠다라고 해야만 소외실이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외실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내가 자, 강제로 딱 배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회의실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10명인데 두 분씩 5그룹으로 만들어 갖고 회의실을 그쪽으로 보낼 거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배분하거나 아니면은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죠. 회의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거의 이제 이런 부분은 네, 유료 사용자들이 쓰는 부분들이 많아서 반대쪽 카메라 제어 이거는 네, 필요 없고요. 가상 배경 비디오 사용 허용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가상 배경에 비디오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디오를 쓰시게 되면 이 뒷배경에 비디오가 나오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근데 그거 쓰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강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저는 체크가 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디오 필터라든가 가상 아바타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업데이트가 됐는데도 내가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하시면 여기 회의실에 한번 들어와 보셔야 돼요. 설정에 들어와서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성 안 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몰입 편보기가 있습니다. 몰입 편보기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 거가 아니라서 여긴 지금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몰입 편보기는 뒷배경을 어떤 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 카페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몰입 편보기도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요거 하나. 브라우저에서 참가 링크를 표시 요거는 뭐냐면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이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네, 그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편하게 참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요거 링크로서 그냥 브라우저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PC 버전에서 참가할 때 프로그램에서 참여할 건지 아니면 링크로 참여할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브라우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라이브가 가능하다 유료 사용자들 요거는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트위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라이브 진행이 가능하다. 요거는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데 이거는 유료 사용자 부분이라서 선생님들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요 정도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다시 이 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요거를 세팅을 좀 바꿔주시면 되고, 이것이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창에서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설정에서. 네, 그럼 요거 잠깐 닫고요. 선생님들 그 줌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줌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거의 다 되어 있으실 텐데, 자, 제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 요 화면 혹시 안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줌 창, 줌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나오는 요 창이 지금 선생님들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세요?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 보이세요? 아니면은 줌 화면 보이세요? 줌 화면 보여요. 아, 줌 화면 보이세요? 자, 여기 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세팅하는 부분은 또 요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임영아 선생님께서 수시로 업데이트하라고 했던 거는 요 프로필 버튼 여기에요. 지금 이거 제 게 아니고 여기 센터 거라서, 자, 요거를 누르게 되면 네, 본인이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이 여기서 보여지고, 업데이트 확인을 통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확인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톱니바퀴요. 톱니바퀴를 누르시게 되면, 톱니바퀴를 누르셨을 때, 자, 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요 일반이라는 대화 상자, 일반이라는 탭, 그 다음에 비디오라는 탭 해서 요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이라고 하는 탭에서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호스트로 진행하실 때는 스마트폰보다는 PC로 접속하셔야지만 네, 이 화면 컨트롤과 우리 그 교육받으시는 분들과 컨트롤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PC로 하시더라도 화면을 하나로 놓고 보시면 선생님들이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 교육생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생들의 얼굴을 보시려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니터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뭐 갤럭시 탭이라든가 스마트폰일지라도 내가 듀얼 모니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우리가 또 스마트폰 수업을 해야 되니까 또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모니터 아니면은 당근마켓에서 싼 비디오 하나 모니터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듀얼 모니터로 연결을 하세요. 케이블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교육생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반응도 좀 파악하시면서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걸 권장하는데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듀얼 모니터 사용을 꼭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체크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저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세요, 선생님들.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 아까 우리 그 줌 설정에서도 있었습니다. 그쵸? 줌 그 사이트에서도 있었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아래쪽에 우리가 마우스, 화면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아래쪽에 나오는 메뉴를 기본적으로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거 이제 체크하시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회의에서 나갈 때 나에게 확인하기. 요거 나가기 종료 버튼 눌렀을 때 회의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창을 한 번 더 띄워주는 거죠. 혹시 실수로 누르면서 자동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체크를 해 놓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제 체크된 걸 기준으로 회의 중에 채팅 메시지 옆에 사용자 프로필 아이콘 표시. 우리 채팅창에 보면 여기 왼쪽에 그 프로필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거 표시할 건지 말 건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줌 업데이트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줌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최신 버전 상태로 유지를 해놨는데 저는 요거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느림으로 해놨습니다. 자, 느림으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그냥 본인들이 한 번씩 여기 오셔갖고 아까 업데이트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줌 화면에서도 요거 화면을 다크 모드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네, 저는 라이트로 밝은 모드로 쓰고 있으니까 네,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색 반응에서 우리 그 아까 뭐 손가락 엄지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반응 색상에 따라서 네, 이렇게 색상이 달라지게 나오는 거는 어떤 걸 선택해 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에서의 기본적인 세팅. 그래서 더 많은 걸 하려면 밑에 여기 더 많은 설정 보기를 눌러라라고 하는데 요거 누르시게 되면 누르지 마세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갔던 그 설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부 몇 가지가 여기 이제 중복되어서 여기서 보여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디오 탭으로 가시게 되면 예, 선생님들 그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별도의 웹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을 여러 개로 가져갔을 때 어떤 카메라로 잡을 건지를 여기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카메라가 여러 대일 때는 어떤 카메라로 잡을 건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 얼굴을 조금 밝게 표시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내 비디오 필터 수정해서 이거를 조절하시면서 조절하시게 되면 밝기 조절이 이루어지고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을 수동으로 해놓고 이것도 조절해 보시면서 선생님들의 요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참가자 비디오에 참가자 이름 표시 항상 이름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회의 참가할 때 내 비디오 끄기. 요거는 참가할 때 비디오를 끄고 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할 때 비디오를 켜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비디오를 끈 상태에서 내가 참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여할 때 선생님들 참여하려고 들어올 때 내 비디오가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아마 보여졌던 게 요거가 체크되어 있는 분들일 거예요. 비디오 회의에 참가할 때 항상 내 비디오 미리 보기 대화 상자 표시 요거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참여할 때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비디오 화면을. 네, 그리고 나서 참가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안 보였던 분들은 요걸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인원이 많을 때요. 우리가 보통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표시되는 최대 참가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명 지금처럼 인원이 많을 때는 화면에 좀 더 많은 사람을 보려면 참가자를 49명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인원을 화면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을 때 좀 보기가 편리하시겠죠. 아마 기본값은 25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9명으로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씩 다니시면서 오디오는 오디오 관련된 거, 그러니까 스피커라든가 마이크에 대해서 어떤 걸로 연결할 건지, 자, 스피커는 무엇으로 설정을 해 놓았는지, 무엇으로 연결해 놨는지 따라서 그걸로 잡아주시면 되고, 마이크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노트북에 있는 자체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로 세팅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가 아니라 별도로 세팅되어 있는 마이크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저는 위쪽에 스피커는 리얼텍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는 다른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저는 마이크와 스피커 똑같이 이거 리얼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를 별도로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잡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편한 게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스페이스 키를 길게 눌러 내 음소거를 일시적으로 해제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요 선생님들 지금 마이크를 다 끄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임영아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다시 켜고 말씀하시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때 마이크를 일시적으로 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다시 음소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들 연습해 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이크 음소거가 일시 해제됩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떼면 맞네요. 다시 마이크가 꺼지는 상태가 네, 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편하시죠? 매번 할 때마다 마이크 켜고 끄고 하는 거 번거로우시니까 마이크를 끄고 있다가 질문 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손을 떼시면 되니까 마이크가 꺼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 특히나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깜빡하고 마이크에 음소거를 안 해놓고 그냥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다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쉬는 시간 됐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들과 질문을 받지 않을 거라면 반드시 음소거 해놓으시고 또 비디오 끈질 모르고 켜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뭔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이 비대면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대면뿐만이 아니라 대면 수업할 때도요. 뭐 경로당에는 별로 그럴 일 없지만 인원이 많은 경우에 마이크 사용을 하는데 무선 마이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시고 마이크를 쉬는 시간에 안 끄고 화장실을 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만난 거는 경로당 서포터즈로 만났지만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곳에 가서 강의를 해야 어떤 상황에서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또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런 곳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예외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잘 봐주시라는 거. 네, 화면 공유는 선생님들 이제 요거 화면 공유할 때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창 공유를 해놔주세요. 이거는 선생님 개별창 공유와 뭐가 다른데요? 예, 요 개별창 공유는 한 번에 한 창밖에 공유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개별창 공유를 해놓게 되면 내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해놨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만 공유가 돼요. 자, 파워포인트를 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보여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공유 중지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강사들이 이게 개별창 공유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공유를 해주고 계속해서 이거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창공을 해놓게 되면 지금 저 보세요. 인터넷도 열었다가 파워포인트도 열었다가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별 창공을 하게 되면 제가 일시 공유 중지를 했다가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도 번거롭고 보는 사람도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은 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세팅해놨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리하게 서로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의에서 내 화면을 공유할 때 데스크탑 자동으로 해놓지 마시고 화면이 열려져 있는 화면들이 보여지고 자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도 열어놓고 인터넷도 열어놓았고 줌창도 열어놨어. 그럼 내가 지금 공유해 줄게 줌이야 또는 파워포인트야 그러면 선택하게 하란 거지 본인이. 예, 안 그러면 화면 그 데스크탑 화면이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공유된 옵션 표시가 되어서 원하는 화면이 공유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채팅 부분은 뭐 크게 제가 진행할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 배경 및 효과. 배경 및 효과는 아까 저희 들어갔었으니까 여기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예, 요거 내 비디오 미러링 해놓으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뒤집어져 좌우 반전돼서 보여집니다. 선생님들 꼭 한번 점검할 게 뭐냐면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도 이 뒤에 배경이 이렇게 글자가 뒤집어져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경우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른 기기로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내 화면이 미러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네, 그 다음에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 우리 수업하고 있는 거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 녹화하고 있는 게 컴퓨터로 저장할 때 어디로 저장할 건지 저장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서라는 폴더에 줌이라는 폴더에 그날의 날짜로서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로 저장되는 거고 예, 변경해서 내가 위치를 바꿔 놓으면 거기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록할 때 화면 중에 비디오 기록을 하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랑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의 화면이 여기에 오면 예, 그 공유된 오른쪽에 선생님들 얼굴이 아까 몇 분이 이렇게 보였던 거 제가 공유해드린 화면에 있었잖아요. 제가 요거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프로필 부분, 네, 여기 내 프로필 편집하는 부분 나오고요. 다른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줌에서도 바로가기 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눌러보시면 어떤 바로가기 키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셔서 선생님들 필요하신 거 선택하시고 그걸 쓰시면 돼요. 네, 저는 여기 줌에서는 바로가기는 안 쓰니까 네,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저희 지금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예, 4시 33분.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선생님들께 지금 선생님들이 호스트로 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왜? 지금 그럼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고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혼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혼자서 컴퓨터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URL 주소를 예, 카톡으로 보내서 스마트폰으로 참가자가 되어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 오늘 그건 숙제예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고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카톡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내일 쉬는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질문 좀 하시거나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5분이고요. 예, 10분 쉬었다가 45분에 나머지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춘환인데요. 네, 네, 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 선생님 화면하고 좀 다를 수가 있나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떤 화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저는 선생님이 계속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네, 줌 밑에 이렇게 뭐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 있는 부분이요. 네네.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저는 그 글자가 거기 없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제 거엔 많이 없어가지고. 밑에 메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유료 네. 사용자와 무료 사용자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네. 호스트로 접속했느냐 아니면 게스트로 참여했느냐의 차이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은 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보안이라는 거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쵸? 보안은 네. 호스트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음, 또 기록도 안 보여요. 그리고 기록 보여도 이 기록은 호스트만 기록할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앱 이런 거 안 보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호스트냐 아니면 참여자냐 참가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네, 여기에서 메뉴가 똑같이 호스트인데 선생님 거는 있고 제 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무료와 유료의 차이다 라고 유료의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